네, 다 자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게 된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안전팀 김환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후원으로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교육 현실과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귀빈과 청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화성 폭발 사고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화성 사고를 비롯해서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을 위한 묵념을 진행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네, 토론회에 앞서 오늘 우리 서울노동권익센터 토론회에 응원과 격려차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던 고용노동부와 공단 관계자들께서 이번 화성사고의 수습 및 대처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구 동부권,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발간한 건설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모니터링 보고서에 기반하였고, 이번 토론회의 차별점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시는 현장 종사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행사 순서와 우리 센터 발제자와 토론 패널 분들,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순서는 쉬는 시간 없이 인사 말씀, 축사, 주제 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정숙기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인철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좌장이신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발제를 해주실 충북대학교 원정훈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 패널로 참석해 주신 일용직 노동자 주일용님과 장희진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노동자 조남영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 반장님이신 문주연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자로 계시는 유영아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소장으로 계시는 윤영기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임승훈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센터 사업안전팀의 정경화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본 토론회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임승훈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과
집중 호우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의 말씀에 앞서서 이번 화성 아리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희생자 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사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교육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왜 안전교육일까요? 산업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안전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인식 변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람의 의식과 마음이 바뀌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며 서울노동권익센터도 이 의견을 모아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님, 충북대학교 원정훈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 패널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먼 길 와주신 참석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에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과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국회의원이신 한정희 의원님과 김희상 의원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구병 국회의원 한정혜입니다.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는 안전보건에 대한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임승훈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업종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특히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열악하지요. 열악한 환경일수록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는 또 안전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안전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안전한 일터,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히 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설 노동자 그리고 건설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위상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제로 다뤄지는 안전교육은 산재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는 물론 경영 책임자와 발주자에 이르기까지 건설 종사자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옆좌석에 가방도 놔두시고 하시다 보니까 더 들어오시려는 분이 몇 분 더 계신데 좀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방을 좀 치워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자리를 좀 이렇게 붙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건설 현장의 노동자 안전교육 실효성 향상 방안과 참여 주체별 역할을 주제로 원정훈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의 원정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교육에 대한 발제를 부탁받았을 때 조금 좀 망설였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안전보험 관련된 제도 이런 것들은 좀 조사도 해보고 연구도 많이 해봤지만은 사실 제가 가장 어렵고 느끼고 실제 하기 좀 곤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전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사실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이 제일 쉬워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앞서도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로자의 안전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근로자의 안전 의식, 다음에 인식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거기에 의해서 교육에 대한 효과, 다음에 관리 감독자 또는 사업자의 안전 의식 이런 얘기를 많이 연결시키는 연구들을 국내에서 많이 해왔는데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풀고 있는데 그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가 사실 좀 정확하게 그 나라마다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도출하기 사실 좀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나라마다 갖고 있는 제도가 좀 다른 특성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설 안전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사실은 아니지만은 제가 조사했었던 것들과 몇 가지 좀 사례를 보면서 좀 약간 제3자적인 입장에서의 제안 같은 것들을 해보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발제자를 좀 준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항상 저희 발표를 하면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이제 사고 사망자 통계를 가장 많이 보여드리는데 가장 알고 있는 데이터에 해당이 되죠. 2023년에 드디어 이 보통 건설 현장에 그러니까 사고 사망자의 한 40에서 45%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다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300명대로 356명으로 좀 사고 사망자가 줄면서 조금 희망적인 데이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사고 사망 만인율은 한 0.02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1.59 정도. 즉 이 사망 사고 만인율이 좀 더 줄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고 사망자 수 감소에 비해서 율이 조금 생각보다 못 따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분석 자체는 고용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지만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느끼는 것은 소규모 건설 현장, 흔히 말하는 20억 이하 현장에서 사망 사고자가 좀 줄지 않았느냐를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건설공사가 발주가 좀 줄은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공사가 지금 저주기 사이클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 좀 2, 3년 지나면 다시 상승되는 건설 산업이 상승되는 사이클로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사고 사망자 수를 지속적으로 노릴 수 있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이 소규모 건설 현장에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그 사고하고 사망 만인율을 공사비 규모로 해서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사망 미만이 4.56 정도, 2021년 기준인데요, 4.56 정도의 사고 사망 만인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는 120억 현장 같은 경우에는 0.68이죠. 즉 건설업 전체 평균의 3분의 1 수준 낮게 계속 꾸준히 유지는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해당되는 3억에서 뭐 20억 사이, 20에서 50억, 50억, 100억 사이 보면은 그 평균 이상이긴 하지만 약간의 변동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이 법적 체계가 1억 미만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 해당되는 부분. 사실 거기가 제일 많은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3억에서 50억의 그 재해방 기술주도 기간, 50억에서 120억의 그 겸직이 가능한 안전관리자, 120억 이상의 전담 안전 현장의 그 규모 특성에 따라서 이 사고 사망 많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 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 거고. 여기서 관심을 두고 하는 그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특별하게 뭘 하라라고 얘기하는 제도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영세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외를 많이 시켜주는 거고, 예외에 어긋나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예외되는 모든 제도에서 예외되지 않는 유일한 제도 중에 하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뒤에 몇 개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어느 나라에서든 안전과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은 그 작업에 대한 안전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뭐 두 가지로 보죠. 어떤 안전한 시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교육을 했느냐. 즉 교육의 주체가 그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작업과 안전 교육을 했냐 안 했냐를 가장 핵심으로 보고, 우리나라는 좀 약간 약한 면이 있지만은 해외 같은 경우는 그 교육 여부가 그 관리 감독자의 어떤 그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형식적으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로자가 나는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라는 데 컨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했다 여부가 면책 사유가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교육하고 노동자가 인식했냐 여부가 면책 사유가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관리 감독자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제 2022년도 산업재해 현황 분석인데 2022년 402명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인원이 50억 미만의 현장에서 사망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망 사고의 40%가 추락 사고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그런 패턴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게 50억 이상의 현장과 50억 미만의 현장에 대한 그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델을 이용한 어떤 빅데이터 분석을 작년에 해봤었는데요. 해봤더니까 결과가 그 대형 50억 이상의 현장에서의 특징은 추락기 주 메인이 아니라 장비 관련된 사고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50억 이상 현장에서는 적어도 개인 보호구는 그러면은 안전모와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 아래 50억 미만 현장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50억 미만이 특히 추락 사고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것은 안전관리자가 투입되는 대규모 현장, 그리고 시공,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하는 현장에서는 추락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전의식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근로자 자체도 추락에 대한 보호구는 충분히 착용을 하는 거고, 단지 장비에 대한 사고들이 이제 장비 공사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 하지만 소규모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추락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교육의 그 콘텐츠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차별화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는 제가 공단 홈페이지에서 그냥 흔히 사고가 발생하면 공단에서 이제 교육을 위해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서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다라고 쭉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고들을 항상 보면은 느끼는 게 뭐 직접적인 원인들, 뭐 제일 많이 얘기하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뭐 신호 관리 감독자가 없었다, 신호도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되죠. 근데 항상 보면은 제일 약했던 게 교육에 관계된 게 조금 약하고요. 즉 어떤 그 사고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 사고가 나는 원인에 해당되는 교육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분석은 거의 하진 않습니다. 단지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만 가지고 법적 위반 사항을 판단하는 거지, 이 관리 감독자가
제대로 된 교육을 했느냐, 소규모 현장에서 이 작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했느냐에 대한 것까지는 조사하지 않는 그런 한계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인 그 내용이 뭐냐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도 하지 않는 게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써놨듯이 과연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의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을 교육할지에 대한 내용, 다음에 단순한 안전 규정을 지키다가 교육의 다인가, 그 다음에 작업 내용과 지켜야 될 규정이 뭔가, 그 다음에 만약에 교육을 했을 때 당신이 소규모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과연 알려줄 거냐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작업 중지권을 준다고 하지만은 거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하는 근로자가 노동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대형 건설사만 주로 작업 중지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근로자의 노동자의 안전 의식이 낮다는 이유로 작업 중지를 잘 안 한다는 걸 치부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얼마나 알려주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냐에 대한 논의도 고민도 충분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캐스트를 맡겼는데 최근 일련의 사례에서 보고 느꼈던 게 신호수가 있었는데 이제 양중 작업하다가 양중물이 떨어져서 근로자가 지나가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느꼈던 게 저겁니다. 신호수가 있었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사고를 보고 있었어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호수가 두는데 신호수한테 근로자가 오지 말로 통제 이런 얘기만 해두지 그날 어떤 작업이 발생을 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드는데 거기서 뭐를 봐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통제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즉 사용자는 우리가 모든 어차피 신호수도 일종의 안전관리자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역할을 충분히 부여하지 못하는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교육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형식적인 교육이 뭔가에 대한 것들은 사실 많이 따져보지 않고 그냥 형식적이다. 그 형식이 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어느 논문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카피해서 붙였는데요. 교육은 뭐 사고에 의해서 중요하기만 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고 예방에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작업 능률 향상, 다음에 경영 측면에서도, 다음에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동자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교육은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자료를 예전에 한 2021년도에 좀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건설 현장의 안전교육은 두 가지로 나누죠. 산안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교육이라는 두 가지 명칭이 동시에 사용이 되고 법적으로는 두 개 다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제도를 가지고 인터뷰를 좀 해봤었는데 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제 산안법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안전교육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법상으로는 일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교육도 해야 되지만은 보통 별도로 하지 않고 통합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을 두 개를 통합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두 개를 통합하여 교육을 하고는 있는 상태인 것은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단점과 한계점, 문제점을 이제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안전관리자, 근로자,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들을 통해서 했을 때 보면은 일단은 가장 많이 내은 것은 공사의 규모, 그리고 죄송합니다. 공사의 규모라든가 건설사의 영향에 따라서 교육의 수준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나눠준 패널들의 자료를 잠깐 봤을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시공사의 규모 영향에 따라서 안전교육의 수준이 많이 달라지고 내용도 많이 달라진다. 즉 소규모 현장으로 가면 갈수록 안전교육에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게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공자 입장에서는 어떤 서류 작업의 과대성도 얘기하고 근로자들도 교육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많다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보면 많고 지루하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건설사용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장이 없거나 그다음에 전담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가는 교육의 어떤 자료 등이 많이 미흡했다는 얘기도 지적이 있었고, 다음에 뭐 시간을 지키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아직도 많이 발생했었다라는 얘기가 2021년도 조사에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에 사각지대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는데
이 사각지대는 뭐니 해도 그 소규모 현장하고 아주 단기 일용직,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이 세 가지 부분은 우리가 예상했듯이 취약하다는 것도 그 당시에 똑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개선 방향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 어떤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 의무교육 같은 게 있어서 좀 좋지 않겠냐는 얘기도 그때 제시가 됐었고요.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교육 후 이해도를 평가하거나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문 교육이 강사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 다음에 그 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적정 공기 문제도 같이 이제 도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이 없다라는 얘기도 이제 많이 그때 개선 방향으로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제가 조사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한 경우는 건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10좀 약간 옛날 논문에서 2017년도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때 설문을 했던 내용을 이제 주로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설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봤을 때 보면 소규모 현장은 예상대로 누가 교육하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현장 소장 또는 관리 감독자가 이제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다음에 이제 교육의 형태를 물어보면 주로 답변하는 게 거의 강의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교육의 내용을 물었으니까 거의 많이 하는 교육은 개인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즉 이 양쪽 법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개인 보호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언제까지 개인 보호구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될 것이 좀 의심스럽긴 해요. 개인 보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업의 내용과 그 작업 내용에 지켜야 될 안전 수칙에 관계된 콘텐츠 중심으로 작업별 위험 특성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작하자마자 개인 보호구부터 얘기한다는 것은 아직 조금 좀 안전 의식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조금 더 있지 않았냐는 얘기를 이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해 보면은 정기 안전 교육 실시에서 보면은 매일 실시한다는 현장은 없었고 주로 이제 가끔 하거나 하지 않는 현장들도 거의 40% 정도 그때 조사했을 때는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이제 근로자 120명, 노동자 120명 설문했던 그 논문을 하나 찾아봤었는데요. 조금 그 당시보다는 조금 상상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일단은 찾아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만족도 같은 경우는 좀 높게 나온 편이긴 합니다. 근데 재예방 효과에 대한 측면을 보면은 사실 교육하는 게 제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목적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별로 효과 없다라고 이 중소규모 노동자들이 답변을 했던 게 조금 약간 충격적인 사실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옆에 표 3-6을 보더라도 안전 의식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진 응답자가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실제 그 교육 일지 이런 걸 몇 개 논문에 있어가지고 캡처했는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이제 소규모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의 형태,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안전교육장을 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하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이제 그늘에 앉아서 하는 교육의 형태.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경우죠. 자료를 나눠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육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과연 이해했느냐 이런 여부는 사실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 환경이 놓여 있는 게 실제 실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2023년도 논문에서도 봤을 때 보면은 조금 나아졌지만은 그래도 아직 안전교육 필요성은 인지하지만은 실제로 교육에 주로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어떤 그 새로운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즉 참여식 교육, 체험형 교육에 얘기를 하고 싶어도 도출한 논문인데요. 아직까지도 강의식 교육을 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한두 개 소개를 드렸는데, 첫 번째 이제 싱가포르 사례인데, 싱가포르는 조금 노동 구조가 다른 나라입니다. 즉 전부 100%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전 교육을 상당히 강요합니다. 즉 우리는 기초안전보건 교육 4시간이지만 여기서는 기초안전보건 교육이 아니라 거의 18시간 가까운 시간을 들어야지만이, 그리고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고, 우리도 취업 지원 제한에 관한 규칙이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더 많은 작업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고 기관에서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너가 교육받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는 아주 심플한 구조입니다. 내국인을 쓰지 않는 구조이고요. 우리는 내국인을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반발에 당당시합니다. 왜 내가 일하고 싶은데 내 돈 들어서 이 교육까지 받아와서 교육을 해야 되냐, 이런 논리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 사례를 보여드린 것은 교육에 대한 게 중요하기 위해서는 과연 건설 근로자 노동자들도 교육을 스스로 자기 돈과 자기 의지로 교육을 받게끔 먼저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측면에서 이 사례를 보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 사례는 사실 노동자만 받는 게 아니고 관리 감독자든 일반 안전교육 관리자 말고 관리 감독자들도 해당되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작업을 지시할 수 없는 그런 특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옆에 보이는 것처럼 약간 체험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강의식보다는 실제 체험하고 실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안전 의식이 그냥 높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관리 감독자나 노동자나 안전에 대한 것은 수평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것도 교육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교육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단합니다. 내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교육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내가 작업을 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을 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업자가 이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되고, 나중에 제가 서두에 말씀대로 교육 여부가 과실 여부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도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과 몇 가지 논문을 봤을 때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 제안을 쓴다면은 뭐 수요자 중심의 교육 내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결국은 소규모 현장으로 가면 갈수록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안전교육. 좀 안 좋은 말로 얘기하면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안전교육. 사고 났을 때 관리감독자, 사업주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교육이 너무 많아지지 않느냐.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실제로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의 내용, 콘텐츠와 방법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써놨듯이 교육의 내용은 개인 보호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업을 할 거고 어떤 안전 시설이 현장에 비치되어 있을 거고 당신은 어떤 안전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보 제공이 되게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보호만 하다 보니까 정보를 알아야지만이 작업을 거부할 수 있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 내가 이건 안전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관리감독자와 건설 노동 사이가 수직적 관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다음에 방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죠. 결국은 시청각 자료라든가 효율 교육을 바뀌어야 되는데 시청각 교육 자료를 소규모 현장에서 만든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정부 역할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한 걸 알려줘야 되는데 쉽게 해서 뭐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떤 일이 올까? 사고 발생하겠지인데 어떤 사고가 날 거고 너는 얼마나 다칠 거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거죠. 쉽게 해서 사고 사례를 통해서 이 일을 안 하다 보면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런 사례에서 당신은 얼마나 다칠 수 있고 필요하면 어떻게까지 뭐 사망 사고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정보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항상 제일 나오는 게 안전교육.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게 저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서류 작업을 제일 많이 사인 받고 있는 거.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사고 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안전교육 서류부터 보니까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 AI 시대에 있어서 굳이 서류로 만들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저번에 품질 사고 문제 때문에 이제는 모든 현장에 뭐 콘크리트 타설이든 철근부터 대부분의 작업을 영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가고 있고, 안전교육도 선제적으로 영상을 가지고 영상을 기록한 거를 인정할 수 있는 형태 같이 좀 서류보다는 실제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교육을 받고 있느냐의 내용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외국 그 작업 직전에 근로자가 노동자가 인지하는 문제는 교육하고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마지막인 TBM에서 과연 가야 될 게 위험성 평가도의 얘기도 설명해야 되지만은 결국은 TBM을 통해서 그 받은 교육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충분한 교육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한 보면은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중소규모 현장에서 교육은 관리감독자나 현장소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장소장 관리감독자가 안전에 대해서 얼마큼 교육할 수 있을까에 대해 당연히 정부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지만은 결국은 그 관리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나 현장소장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형태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 지원자, 정부와 안전공단의 역할은 쉽게 해서 쉽게 교육할 방법을 줘야 되는 경우죠. 교육에 하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중소규모 현장은 안전관리자가 없게끔 법적으로 해놨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은 쉽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알려줄 수밖에 없고 예산으로 뭐 웹을 개발하든 자료를 만들어든 그 현장 특성에 맞게끔 계속 무료로 개발해서 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제공하고 있는 재료가 그 자료들이 과연 많긴 많습니다. 근데 딱 봤을 때 현장에 있는 현장 소장이 그걸 딱 보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일까?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은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에서 내가 필요한 교육자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찾을까요? 요즘은 챗 GPT로 하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실제 필요한 정보를 그 방법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요즘 이슈가 되는 외국인 건설 노동자의 지원의 방법인데 뭐 언어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주거나 교육자를 만들어 준다라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 방법을 언제까지 쓸 것이냐에 대한 얘기. 즉 앞으로의 문제는 아마 외국인 근로자는 계속 그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절벽에 한번 더 오기 시기가 올 건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향적으로 바꿔서 아예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중에서 경험 있는 사람을 차라리 양성해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현장을 지원하면서 돌아다니며 교육할 수 있는 이거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그런 근로자들을 교육을 양성을 해서 그 교육자 외국인 교육자를 그 강사를 양성하는 시스템도 이제는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안전보건 교육과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효과가 높은 교육 방법에 대한 얘기도 이제 고민해봐야 되고, 다음에 이 현장 당장의 그 현장 교육 지원한 것은 지금 재해방 전문 지도기관들이 주로 교육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사회적 좀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걸 쓰면서 쓸까 말까 고민한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예전에 해봤고 가리키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건설업은 왜 누구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모든 근로자 그냥 사지만 살아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게 과연 건설업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즉 건설 노동자도 일당이 사실은 다른 거에 비하면 높은 편이라 또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은 일당이 낮지는 않은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제가 다른 나라를 조사할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데 뭐 그러니까 싱가포르 아니면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는 가장 아쉬웠던 것은 노동자 스스로가 나는 높은 직급, 그러니까 난 수준이 있다. 내가 뭐 할 일 없어 이거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많이 받습니다. 즉 전문성을 갖고, 즉 건설업도 결국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처럼 기술이 지금은 이제 건설이 계속 자동화되고 고도화되면서 결국은 기술도 필요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 대한 초점을 두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는 지키지 않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지키지 않는 것은 처벌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처벌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가끔씩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산재보험료를 갖다 쓰는 방법도 없어요. 산재보험료는 개인의 보험에 대한 거기 때문에 무과실주의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를 깎는 게 아니라 이게 미국이 하는 방식처럼 별도의 보험을 들고 그 보험을 가지고 과실 여부에 따라서 보험사가 판단합니다. 보험사가 이 팠을 때 근로자 과실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한테 그 근재보험 같은 어떤 보험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적게 주고 드는 것은 이제 공사비에서 들어가는 구조가 되고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은 아니에요. 별도의 보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건들 수 있는 건데 그런 것 같이 뭔가에 마이너스적인 거든 플러스인 거든 내가 무언가를 잘 지켰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도 접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수 노동자도 양성을 해야 되죠.
근데 비정규직 형태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는 질문 많이 하는데 이런 거를 비정규직 시장에서의 우수 노동자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이냐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 있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좀 부적절하고 해서 그런 것들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안전보건교육과 안전교육이 두 개 다 합니다. 고용부와 국토부에 다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 경우죠. 이 통일시키면 합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과 작업에 대한 교육을 두 개의 법으로 분리시키고 있는데 그 두 개의 내용을 합치고 중복 부분을 없애면은 그냥 하나의 교육입니다. 근데 이걸 굳이 두 개로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고용부가 나서서 또는 그 노동조합이 나서서 같이 요구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했던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건설업의 거의 70% 거의 300명 가까운 분들이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 사망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되는데 이 소규모 건설 현장을 제도로 이렇게 강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얼만큼 현실성 있게, 다음에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뭐 근로자의 안전 의식의 뭐 향상의 가장 기본이 되지만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마찬가지고 이 교육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그리고 공단과 고용노동부도 이 교육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에 대한 제도는 있지만 제도의 컨텐츠를 어떻게 운영할 거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한 이 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중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이 발표를 마치도록 왜 안 나오나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과 그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개선점들을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어서 그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좌장이신 최명기 교수님, 네, 일단 그 실례지만 토론자분들 잠깐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먼저 그 좌장이신 최명기 교수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앉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바쁘신데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6월 24일이었죠. 6월 24일 날 경기도 화성에서 아리셀 그 전지 공장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은 논란을 가졌었던 거죠. 실제 뭐 위험성 평가부터 시작을 해서 안전교육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상당히 좀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좀 다루고자 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안전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네, 여기서 대해서 다룰 건데요. 오늘은 다른 현재 어떤 그 세미나 또는 토론회와 좀 틀리게 실제 좀 현장의 좀 목소리를 좀 이제 듣기 위해서 오늘 이제 특히 뭐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제 노동자분들, 특히 이제 또 저희 중국 현재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이제 직접 피부로 현재 일하시는 시설 반장님,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자, 현장 소장, 여기까지만 현재 이야기를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어떤 분이 왜 뭐 감리라든지 발주자는 이야기를 안 들어보느냐 하시는데 그럼 굉장히 이 점 커지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건설안전 학회에서도 6월 21일 날 안전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종합건설업체, 그다음에 사업주, 그다음에 교육기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현장의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실제 왜 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 분들을 좀 전에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끝에 계시는 우리 이제
그 일용 근로자이신 그 장희직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장희진 선생님 잠깐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리고 역시 이제 같이 이제 일용 근로자로 이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일홍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지금 우리 중국 동포시죠. 언어는 이제 이해는 다 되시는 거죠. 네네. 우리 그 조남용 선생님. 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현재 이제 작업을 지시를 하시고 작업도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일명 관리 감독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주현 시설 반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이제 안전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유영화 선생님. 네. 그리고 참 어렵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현장 소장님들이 잘 참석을 안 하시려고 하시게 되는데 우리 이제 현장 소장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우리 윤영기 현장 소장님. 네. 저는 자장인 최명기 교수입니다.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 대학에 근무를 하느냐 바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저는 참고로 산업 현장을 중점적으로 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점 참조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한국건설안전학회에서 안전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기술사회에서 안전조사위원장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실게요. 오늘 패널 오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에요. 굉장히 좀 이야기하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좀 부족할 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존 토론회라든지 기존 포럼이라든지 뭐 세미나 틀리게 제가 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간단하게 답변하는 이런 어떤 질의응답식 이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그 장희진 선생님, 예, 마이크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아마 보니까 오늘 제일 먼저 아마 저희 세미나장에 오셨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장 선생님께서는 건설 현장에서 한 몇 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셨죠? 15년 한 것 같습니다. 15년 정도요. 예. 네. 주로 어떤 현장에서 주로 일을 하셨습니까? 한 10년 전까지는 삼성에서 지형으로 일을 했었고요. 네. 그 후에 삼성에서 일하다가 개인 작은 업체, 개인 업체 가면은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약 한 5년, 6년 정도 지금 작은 중소기업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작은 중소기업이시면 주로 어떤 아파트 저 건축 현장, 근린 생활시설 그렇죠. 이런 현장을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거죠? 하고 네. 아파트 이제 세대 안에 인테리어 그리고 이제 작은 현장에 가서 철거도 하고 온갖 일 다 합니다. 네. 결국은 뭐 대기업에서도 좀 대기업 현장에서도 근무도 좀 하셨고 예. 실제 이제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많이 근무를 하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안전교육을 받아보신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근데 삼성 같은 일군 업체에서는 들어갈 때마다 받고 들어가면 받고 또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 크게 그렇게 받지만은 일반 작은 현장 가면은 거의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2군 정도 가서 규모가 좀 되면은 받기는 하는데 다 서류로 끝납니다. 아침에 가면은 다치지 마세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나지 우리 현장에 지금 어느 부분에서 이런 포크레인을 땅을 판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난간대가 설치가 안 됐으니까 위험하다든가 뭐 그런 건 말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정도 규모다 대신 조심해라 다치지 말아라 뭐 그 정도 서류로 이제 그리고 안전화 줬다고 서류만 작성하고 끝납니다. 네, 지금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그래도 이제 대기업은 어느 정도 좀 교육을 좀 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서류 작업, 뭐 근로계약서 작성 좀 하고 있고, 뭐 개인 보호 사인하라고 하고 있고, 예. 실제 교육은 뭐 조심하라 예. 이런 내용을 주로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제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예. 주로 이제 아까 이제 원 교수님께서 잠깐 발제를 해주셨는데 주로 이제 어떤 그 추락이라든지 또는 뭐 낙하라든지 뭐 감전이나 이런 현재 교육 외에 실제 작업 방법과 관련된 어떤 작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유의사항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그건 이제 TBM 때 따로 합니다. 각자 일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오늘 이런 작업을 할 거다. 어떤 작업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라. 그건 이제 따로 안전교육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팀이 모일 때 그 팀장님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TBM에서 팀장님께서 네, 잠깐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혹시 그럼 이제 교육을 받으셨을 때요, 받았을 때 이제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또는 교육을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 받았을 때 느끼는 이런 그 감정 어떻게 현재 느끼세요? 근데 그건 현장에 가면은 그런 건 따로 느끼는 거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일군 현장에 가면은 당연히 안전교육 받고 안전모 쓰고 작업 벨트 차고 딱 작업에 투입이 되는 거고, 작은 현장을 가도 그런 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던 일이니까 안 주면 안 주는 값다 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합니다. 그냥 거기 현장에 맞게끔 케이스 예, 바이 케이스로 그렇습니다. 따로 진행하신다는 그냥 얘기시죠? 안전모 주세요, 안전벨트 주세요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네. 없다 가면 끝이니까 네. 그냥 하시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뭐 교육을 받으셨을 때 실제 내가 어떤 내 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좀 도움이 이렇게 된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세요? 이제 안전교육을 받으면은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현장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하니까 조심해라고는 하는데 그걸 경각심을 가지니까 그렇긴 한데, 좀 아쉬운 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교육을 한 다음에 데리고 가서 이런 상황이다, 상태가 좀 이렇다, 조심해야 된다 강조를 하면 좋은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교육을 해도 이런 지금 우리 보면 옥상 같은 데 가면은 난간대가 설치 안 됐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거지 직접 가서 보여주고 강조하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맨날 하던 일이니까 우리가 가서 파악하는 거고 위험하네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거지 뭐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냐면은요, 이제 현장의 실태를 먼저 좀 한번 분석을 해보고 한 바퀴 좀 들어보고 나서 실제 개선 방안을 이제 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를 우리 주희롱 선생님께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선생님께서도 역시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죠? 꾸준히는 아니고요. 30년 됐는데요. 네. 중간중간 뭐 다른 일도 하고 일용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네. 예. 주로 그럼 그 동안에 이제 다니셨던 건설 현장에 예. 주로 어떤 현장들을 주로 이렇게 많이 다니셨습니까? 대기업도 많이 가봤고요. 소규모 현장 주로 했습니다. 대기업 예. 주로 어떤 규모의 현재 대기업으로? 네. 삼성 같은데 이제 탕정에 삼성 그 전자 이제 안에 이제 네네.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진짜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뭐 TBM 전체 이제 TBM이 아닌 전체 이제 아침에 조회를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 이런 작업이 있다, 이쪽은 조심해라, 이쪽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안전하게 교육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소규모 현장은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소규모에서는 아예 교육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어요? 거기 현장에서? 저는 주로 이제 좀 힘든 작업, 뭐 양중이라든가 네. 곰팡 이런 거 힘쓰는 거를 주로 했습니다. 철거 같은 거. 네. 혹시 이제 뭐 대기업하고 이제 중소기업을 좀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거에 아까 우리 이제 장희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대기업은 좀 일부 교육이 좀 되고 있고 예. 중소기업은 이제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실제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어떤 그 작업 내용에 대해서 지금 왜 제가 이제 이걸 여쭤보냐면은요. 지금 교육이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험 교육이 있고 네. 그다음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일반 일상 안전교육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상교육, 그러니까 작업 내용에 대해서 현재 혹시 숙지를 좀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공상의 어떤 주의사항이라든지 또는 안전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교육은 좀 받아보신 적이 좀 있으십니까? 교육을 따로 받진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조회 시간에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조회 시간에 잠깐 뭐 TBM 개념으로 예, 해서 반장님께서 잠깐 이런 거 조심하라 예. 뭐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들어보셨다는 이야기시죠? 교육은 그냥 일상적인 똑같은 교육. 네, 예. 계속해서요. 네. 혹시 교육을 좀 받으시면서 이게 좀 내가 좀 경각심이 좀 일어난다, 아니면 실제 뭐 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된다. 네. 혹시 느끼신 점 어떤 점을 느끼셨죠? 예, 영상 교육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좀 경각심이 있죠. 아, 저런 건 조심해야겠구나. 뭐 그런 거 다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 영상 교육은 주로 어떤 사고 사례에 대한 영상 교육을 사고 말씀하시는 사례를 거죠? 이제 네. 그림 같은 거를 이제 그려가지고 뭐 영상으로 뭐 그런 걸 보여주지 않지만 네.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여드리면 아마 좀 이렇게
조심해야겠구나. 뭐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네. 예. 혹시 뭐 실제 뭐 체험을 해본다든지 실습을 해본다든지 뭐 실제 벨트를 메고 위에서 떨어져 보신다든지 이런 혹시 뭐 체험식 교육은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으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제 마이크를 저기 조남용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중국 덕포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언어 소통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런 부분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현재 현장에서 현재 한국에 오셔서 한 몇 년 정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죠? 제가 2003년도 11월 달에 처음 한국 와서 지금까지 계속 현장 일했거든요. 2003년이면 거의 21년 됐네요. 네. 네네. 주로 어떤 현장에서 주로 많이 일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한 15년 정도 큰 기업에서 했어요. 뭐 삼성, 네. 대림, 네. 뭐 현대 이런 데서 했는데 네. 그때는 처음 왔을 때는 안전교육이라는 그게 안전모드 안 쓰고 일했댔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개변됐거든요. 네. 그리고 근년에 한 3, 4년 동안 일용직 다니며 작은 현장들을 다녀요. 중소기업. 네. 근데 중소기업도 지금 봐서는 안전교육 내가 봤을 때는 뭐 이전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요즘에 내가 마포 거기 토목 하는 데 갔는데요. 요진건설이라고 건설업체에서 그 관리자들이 매일 아침 뭐 안전교육 할 뿐만 아니라 한 1시간, 2시간 이원에 한 번씩 다니거든요, 현장에. 네. 그리고 뭐 그런 데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수시로 이런 말씀해주고. 네. 요즘에는 많이 안전 의식이 이전보다 많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다니시는 현장은 지금 이제 중소규모 현장이신데 네. 그래도 교육을 하고 있다. 네. 주로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거기는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 1시간 정도 교육 받았어요. 네. 그리고 매일 아침 조회할 때 교육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가 요진건설이 내가 봤을 때는 다른 현장에서 그런 건 못 봤는데 거기서는 그 누구 이 안전인 그런 위험성을 발견해서 안전관리자들한테 제보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많이 제보한 사람들한테 네, 이렇게 하시죠. 네. 그런 장려도 그 안전화 같은 장려도 주고 그런 거 그렇게 실시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중소기업도 큰 기업보다 못지않게 안전에 대해서 관심 주는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네. 그럼 안전교육은 누가 주로 시키고 있습니까? 안전 거기에 뭐 안전 팀장이라든가 안전 네.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전 안전팀장이나 안전과장님께서 네. 교육을 하고 있고 네. 한 1시간 정도 네.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주로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교육- 많이 하시죠? 네. 뭐 거기 현장이 오늘이 일하는데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목은 토목에 관한 안전 그런 위험성에 대한 걸 교육하고 네. 그다음에 철거하는 팀은 철거에 관한 그런 내용 많이 각각 자격 직종에 따라서 네, 맞춰서 지금- 교육을 하신다는 예, 거죠. 그렇게 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중국 동포 외에 이제 다른 타국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도대체 교육을 하는데 언어가 현재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주변에 있는 그 현재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글쎄 저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 안 해봐가지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을 때 좀 실제 뭐 사고 예방하는데 예. 좀 도움이 좀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도움이 되죠. 아, 예, 저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위험성에 대해서. 네, 네. 근데 그 교육 받으면 알게 되잖아요. 그럼 도움 되는 거죠. 네, 교육을 네. 받았을 때는 일단 도움은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이제 죄송합니다. 네, 우리 문 선생님. 네. 다음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이제 작업자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시고요. 직접 일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문지연 이제 시설 반장님께 한번 좀 질문을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 선생님께서는 실제 한 몇 년 정도 현재 건설 일을 하셨죠? 예, 34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34년요. 네.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안전시설하면서 이제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직영이라든지 일도 시키면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저도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전시설 뭐 설치 관련해서 뭐 직영 어떤 반장님 이렇게 일을 좀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로 보면 주로 대기업도 아마 좀 일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중소기업도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대기업에서 혹시 한 어느 정도 좀 일을 하셨고 중소기업에서 혹시 어느 정도 일을 하셨는지
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몇 년 정도 근무하셨는지 좀 이야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지금 DLENC에서 근무하고 있고 DLENC에서는 29년 한 5년 정도는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네. 또 내지는 또 이제 형틀 일도 해봤고 이것저것 아주 이제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이제 뭐 우리 이제 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감독자이시기 때문에 별도 이제 교육도 좀 이렇게 받고 또 실제 이제 이 작업하시는 이 작업자분들에게도 교육도 좀 하셔야 되는데 혹시 교육을 좀 실제 작업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적은 좀 있으십니까? 네, 한 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뭐 예를 들어 공사 예를 들어 차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전기차장 이런 분들이 그 안전기사 그 라이선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저 같은 사람이 아침에 안전 체조 또는 뭐 예를 들어 전기 안전 교육 또 뭐 특별 안전 교육까지 하고 이랬는데 15년 이후부터는 안전 이제 관리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은 이제 TBM은 합니다. TBM은 한 뭐 7명 될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20명도 되는데 제가 15년 전에 할 때 안전 교육은 첫째는 현장에게 설명을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산업 뭐 안전보건법이라든지 또 내지는 또 이제 위험성이라든지 개인보호 착용, 안전보 수칙과 또 우리 또 그리고 회사의 이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제 이제 직영으로 갔다가 이렇게 반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교육을 좀 많이 하셨고 지금은 이제 안전가이자들이 많이 교육을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안전시설물 설치를 많이 하시게 되시는데 만약에 이제 아파트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를 한다. 근데 이제 실제 반장님도 일을 하시는 거고 실제 이제 설치하시는 현재 그 작업자분도 계실 건데 이럴 때는 주로 어떤 내용을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제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뭐 예를 들어 낙방을 이제 오늘 설치를 한다 이러면은 개인보호 착용 중에서도 이제 추락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보통 이게 진짜 교육할 때 보면은 전혀 뭐 없고 그런 말은 순전히 뭐 산업안전보건법 뭐 제 31조 2항 뭐 또 아니면은 시행규칙 제 33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개인보호라든지 우리 착용을 철저하게 하고 안전수칙과 원칙을 준수를 해야만이 이제 법에 있어가지고 피해를 안 본다.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이론하고는 좀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아침에 이제 다만 한 10분이지만은 오늘 예를 들어서 낙방을 뭐 진짜 설치한다. 또 아니면 해체한다 할 때는 안전고리를 진짜 걸 수 있도록 뭐 아이볼트라든지 또 아니면은 난간대를 세워가지고 안전고리와 또 그 안전대 그걸 철저하게 진짜 걸고 또 안전 또 뭐 지킴이가 또 있습니다. 또 거기서 또 한쪽에서 지켜보고 해서 시설을 철저하게 한 후에 그 해체 작업이라든지 시설을 하다 보니 사고는 확 이렇게 줄었습니다. 실제 약간의 현실과는 교육 내용이 좀 괴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를 하게 되게 되면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설치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 이런 내용도 많이 교육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안 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다만 이제 팀장이 또 이제 어차피 협력업체다 보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방수도 있고 형틀, 목수, 전기 설비 다 있다 보니까 이제 팀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아쉬웠던 거는 그래도 원청에서 그 일을 할 때 좀 뭐 진짜 순찰을 돌면서 이게 지적을 해줘가지고 아예 일꾼한테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그래도 과장이라든지 아니면 차장을 아예 그냥 대동해가지고 아니 방법까지 알려주면은 한 번만 알려주면은 계속해서 일이 이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숙지를 해가지고 그 한 가지 일에도 우리가 집중을 또 다 하고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사고가 안 나는데 뭐 지금 예컨대 신호수가 사망하는 아이러니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종종 있습니다. 즉 유심히 이렇게 보면은 핸드폰을 본다든지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해서 수시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제 문 선생님께서는 실제 이 노동자들에게 이제 교육을 했을 때 사고 예방에 좀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효과가 없다고 보세요? 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뭐 20m에서 올라가서 1년 전에 사실 이렇게 추락을 했습니다. 하였지만은 그 허리 있는데 인대만 살짝 다쳐갖고 진짜 비용은 한 11만 원 정도 들었고 이틀 동안 일을 못 나갔습니다. 안전고리를 이제 체계를 했기 때문에 저도 뭐 이곳 현장도 가보고 또 아니면 저곳 현장 할 때마다 안전교육 받을 때 이제 추락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안전고리를 반드시 진짜 걸고 하면은 사고가 안 난다 이런 생각에 우연히 그게 해서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안전고리를 걸고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었고 또 일꾼들도 얘기를 합니다. 항상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 한 가지만 제 얼굴을 보면은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좀 우리 저기 유영아 선생님께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뭐 안전교육도 좀 하셔야 되고 현재 위험성 평가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유영아 선생님께서는 우리 건설 현장에서 현재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영아입니다. 저는 석유화학에서 한 30년 그 안전관리 PSM 관련해서 했고요. 이 건설 쪽으로 이제 퇴직해가지고 이쪽에 3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 옛날 했던 그 방식대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고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사고를 낸다는 게 현재 그 작업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사고를 많이 현재 고령화가 돼서 많이 낸다는 이야기신가요? 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요. 그 이제 문제는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많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LH 공사에서 수주를 받잖아요. 받으면은 최저가 수주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윤을 남기려다 보면 공기를 단축시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품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안전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나이 많이 드시고 좀 임금이 적으신 분들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통로를 만들어 놔도 3건이 났는데요.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3건이 났는데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철근들 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CD 관으로 다 묶죠. 근데 어느 한 부분이 안 묶여가지고 글이 넘어가다가 그 남자의 중요한 부분이 찢겼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이 보면은 깽폼을 설치를 했는데 가지 말라고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왜냐하면 보통 깽폼을 설치하려면은 5층, 6층 올라가야지 깽폼을 처음에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지 말라고 바리케이트를 쳐놨어요. 근데 그 우회를 넘어가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쫙 벌어져 가지고 그 밑으로 추락을 해요. 그리고 한 3m로 추락을 했는데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을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깽폼 철판 위로 떨어져 가지고 그 요추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일을 못 하죠. 또 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저희들이 보면 주로 이 단부하고 개구부가 있잖아요. 건설 현장은 다. 근데 단부는 철저히 이제 준비를 해요. 근데 개구부는 항상 할 때마다 막으라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막아놨는데 이분이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앞을 보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뒤를 보고 이 작업을 해요. 건설 현장의 목수가 30년 경력을 가지신 분이. 그래가지고 그 맨홀로 빠져가지고 다행히 그 밑으로 추락은 안 했지만 갈비뼈가 3대가 나가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 세계적인 석학 그 음베르토 에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1000년을 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물화학적으로 1000년을 못 살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살거든요. 그리고 미래학자들은 우리에게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자기 성장한 것에 6배를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남자나 여자나 20대까지 성장판이 열려요. 그러면 120년을 살아야 되는데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매일 하루에 1명 이상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 어느 집단이냐면요, 근로자 집단이거든요. 근데 근로자 집단들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그렇게 사고를 많이 당한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전교육이 좀 됐었나요? 예, 안전교육은 시킵니다. 그런데 또 안전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 소장님도 계십니다만은 공기가 이 단축시키려고 마지막에는요, 교육도 안 시키고 바로바로 패스를 시켜가지고 일을 시켜요. 그럼 제가 현장 패트롤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 왜 교육 안 받고 이 일을 하냐? 공사부장이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는 거죠. 실제 뭐 교육을 좀 하고 싶어도 공기가 좀 부족해서 예, 공기 단축 때문에. 왜냐면요, 그러니까 이 건설업체도 적정한 이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자도 안 나올 정도로 이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기를 단축시켜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사고 사례가 현재 발생을 했었는데 3건 정도가 예. 거기에 관련된 현재 교육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예. 교육이 좀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일단 잠깐만요.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네. 교육은 그분들은 그래도 교육을 좀 시켰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교육을 하셨을 때 예. 주로 어떤 교육이 좀 이루어졌는지. 건설 현장에는 그러니까 이 석유화학은 사실 보면은 네. 체계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독일인 회사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현장의 팀장들도 연말 이 성과금에 얘네들이 민감하거든요. A, B, C, D 등급으로 나눠버리니까요. 죄송한데 유 선생님 아, 시간이 한정이 있기 예, 때문에요. 근데 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건설 쪽에는요, 그렇게 당부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위험하다고 아침 그 TBM 할 때도 이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까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발 담부, 개구부, 그리고 이 안전 통로 확보된 대로 다녀라. 1분 빨리 가려다가 평생 빨리 가버린다. 그 얘기를 해줘도 그 관습 때문에 자기가 평상시에 30년, 4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예, 일단 교육은 했는데 실제 이제 그 근로하시는 현재 노동자분들이 현재 지키지 않아서 이제 사고가 났다라고 정의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예, 대부분 잘 지키는데 사고 나신 몇 분들은 알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좀 우리 현장 소장님께 예. 어떻게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을 좀 통해서 작업자들의 어떤 그 사고를 예방할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혹시 그동안에 생각하고 계셨던 이렇게 하면은 실제 안전교육이 될 것이다.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잠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안전관리자의 그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사실은 건설 현장은요 비정규직이거든요. 이 공사 끝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요. 안전관리자 소속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청에 예를 들어서 발주청의 안전관리자다 보니까 현장 소장님도 받들어야 되고 또 직급이 낮으면 공사부장, 공무부장이 또 타치를 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낫지만은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정부나 이런 노동부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소속을 꼭 거기에 둘 것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해서요. 그 건설 기계 27종에 대해서 특별안전 교육을 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굴착기 작업을 이틀 해요. 16시간 시키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펌프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아예 정부나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이 27종에 작업하신 분들은 교육을 받고 아예 투입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야지 건설 현장에서는 절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쫓겨가지고요. 예. 결국은 실제 이제 밖에서 결국은 교육을 받고 현장에 오면은 예, 좀 예, 더 그런 게 더 편하겠다. 좋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문지원 우리 이제 반장님 혹시 이제 뭐 옛날 교육도 많이 하셨고 뭐 사고도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
실제 현장에서 지금 이제 교육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그런 방안들 평소에 생각하셨던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전 시설을 좀 이렇게 잘해놓고 또 이제 환경을 깨끗이 하면은 모든 면에서 아마 근로자들도 안전 의식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안전 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고 또 문구가 이게 표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걸 안 읽어보고 또 안전 시설을 해놓은 거를 그거를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은 진짜 무용지물과 유명무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첫째로는 안전 하나의 원청에서 시설 반장으로서 일을 잘해 놓으면은 이제 근로자들도 안전고리도 걸고 이제 분위기에 많이 좀 휩싸인다 이런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이제 관리자분들이 이제 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돌아보면서 뭔가 애로점은 없는가, 진짜 소리 지를 게 아니라 날씨 더울 때 얼음물 한 잔 갖다 주면서 예를 들어서 안전고리 걸고 하세요 이러면은 아주 진짜 잘하고 또 사고도 안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안전 시설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과 실제 또 일을 하시는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 또 보는 관점이 좀 틀리실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교육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도 옛날은 좀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이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 개인적 경험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가 노동자가 생각할 때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의 위험성이 무엇이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요 세 가지만 하면 지키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안전팀에서 교육하는 거는 내가 오늘 하는 일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교육해주고 내가 그게 따르면은 뭐 크게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우리 원 교수님께서 잠깐 발표를 하셨는데 네. 결국은 내가 현재 오늘 무슨 작업을 할 거냐, 그렇죠. 그리고 그 작업에서 위험성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위험성을 어떻게 내가 그렇죠. 조치를 해서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뭐 시간과 상관없이 그런 내용이 좀 교육이 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저쪽에 저기 주일홍 선생님, 아마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실제 지금 각각 좀 다 틀려요. 뭐 네. 대기업의 수준 틀리고, 중견 틀리고, 중소기업 틀리고, 네. 그리고 이제 입장도 보면은 이제 관리자가 보는 입장이 좀 틀리고요. 또 실제 노동을 하시는 노동자 입장이 좀 틀리시는데 노동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네. 안전교육 과연 지금 서류상으로만 이제 사인하고 좀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물론 저희가 이제 이걸 일반화시킨 건 아니고 일부 특별하게 어떤 특정 현장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현장도 있는데 예. 이런 어떤 과정에서 안전교육 어떻게 해야 실제 이 교육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대안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여기 옆에서 말씀하신 거 뭐 똑같은데요. 그날 작업 내용 그리고 그날 작업 내용에 따른 이제 이동 동선 같은 거 뭐 여긴 좀 위험 작업 있으니까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해더라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중소기업이면은 작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빌라 같은 거 그 정도잖아요. 사실 안전용품 비치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안전모도 없어요. 안전모 같은 거 남들 쓰던 거 이렇게 굴러다니거든요. 그 솔직히 냄새도 많이 나고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거 이제 안전용품 같은 거를 많이 구비를 안 해놓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조 선생님과 똑같이 결국 작업 내용이라든지 예, 작업 내용. 실제 제일 이동 중요한 것 동선. 같습니다. 예. 근데 실은 지금 이제 TBM 하는데 예. TBM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나요? 근데 TBM조차도 안 합니다. 사실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네. 아까 요진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안에 이제 중소기업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조그만 제가 말씀드린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이런 빌라 같은 데는 아예 안전교육 자체가 없습니다. 진짜. 일단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작업 내용, 그다음에 실제 거기서 위험성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한 교육이 좀 돼줘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신 없고요. 거죠? 저희도 네.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작업자 입장에서 대기업 갈 때하고 그런 조그만 현장 갈 때하고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네. 대기업은 당연히 이제 이런 거를 안전장구나 이런 거를 착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조그만 데 이제 빌라나 이런 데 가면은 되려 이제 이런 데서 무슨 안전모를 써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장희진 선생님 역시 이제 동일한 질문인데요. 실제 뭐 이제 현장 다니시면서 뭐 교육도 받아보셨고 또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육도 없이 바로 작업에 투입이 되시는데 실제 내가 사고를 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교육이 좀 이렇게 좀 바꿔주면 좋겠다. 혹시 뭐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당장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우리 기초 안전 교육을 12년 전에 받았습니다. 12년 전에.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갱신이 안 됐어요.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서 못 받으면은 나라에서라도 한 번씩 모아서 나와라 4시간씩 그렇게라도 해주시면은 근로자 각자가라도 경각심을 좀 갖고 저러면 안 되는구나 현장에 가서도 알 텐데 12년 동안 한 번도 아무 소리 못 들었어요. 12년 됐으니까 다시 교육 받으세요. 없습니다. 현장 가면은 그 관리자들이 교육 안 하면은 몰라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가서 여기는 현장 가도 교육도 안 합니다. 안전모도 안 줍니다. 신고도 못 해요. 달라고도 못 해요. 일하기 싫으면 가래요. 그냥 일단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기초 안전 교육 그런 식으로 나라에서라도 한 번 더 갱신하십시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기업에서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 안전 보건 교육 지금 4시간 받게 돼 있는데 신규만 하고 있고 보수가 없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초 안전 보건 교육을 좀 해달라. 그때라도 해서 4시간씩 강조를 하시면은 근로자들이라도 각자라도 경각심 갖고 더 조심할 테니까 그러게 낫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현장 소장님이나 이제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교육을 현장에서 시키는 게 아니고 실제 외부 기관에서 좀 교육을 받고 이 교육을 받으신 분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작업을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희들은 일을 보내면은 저녁에 이제 교육하고 어디로 가십시오 문자가 오든가 아니면 아침에 사무실로 가서 현장을 투입이 됩니다. 근데 가면은 빨리 일 시키셔야지 교육 받으러 가고 갔다 왔다 하면 1시간 2시간 걸릴 텐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현장을 들어가려고 하면 네. 우리 기초안전 보건교육도 4시간을 받아야 네.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일반 현재 다른 교육도 보면은 역시 기초안전 보건교육처럼 그걸 이수를 해야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조건으로 됐을 때 네. 혹시 이제 근로를 하시는 입장에서 해야죠. 아마 애로사항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야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비용 부분 뭐 교육을 받는 만큼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비용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비용 부담을 하고 교육을 받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저희도 이거 처음에 기초 안전교육 받을 때 4만 원 내고 받으러 갈 때 아무도 무슨 소리 안 했습니다. 네. 당연히 나라에서 해야 된다 하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 하고 다 갔지. 뭐 4만 원씩이나 내고 뭐 교육받아 어쩌고 그런 말 없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홍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는 이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교육 받을 때, 그죠? 내셨다고요? 많이 지원을 해줘서 무상으로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랬죠.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은 돈 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루 또 시간 내야 되고. 네. 그리고 말 그대로 기초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거를 뭐 다시 뭐 재교육을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차피 현장에서 따로따로 이제 대기업 가면은 아침에 첫 번째는 이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1시간 정도. 뭐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오늘 주제가 이제 중소기업 현장이잖아요. 예. 그런 데는 교육이 아예 없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뭐 그렇게 뭐 재교육, 보수교육은 그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필요는 없다. 예. 네. 그리고 실제 현장 밖에서 교육을 받고 현장 투입된 것보다는 그렇죠. 그 현장에서 현장 갖다가, 상황에 이제 네. 그런 돌아가는 거 그런 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교육받는 게 틀려요. 그 기초 4시간 받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받아요. 네. 자기 비용 내고. 네. 그러니까는 뭐
한국인들은 한 번 받으면 평생 그거 갖고 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자에 따라서 뭐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렇게 받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는 기초안전 보건교육 외에 네. 뭐 어떤 특별하게 내가 어떤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철거다 그러면 네. 철거와 관련된 교육을 그건 현장에서 4시간에 대해서 받는 것을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초안전 보건교육처럼 외부에서 교육을 받아야 철거 자격이 투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그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받아야 된다. 그 현장에서 네, 받아야 내가 된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현장에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는가 대해서 그런 거 자기 그 위험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루 받아놓으면 철근에 대해 일은 맞아요. 근데 현장하고 같은 철근이지만 일이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구조에 따라서. 그럼 그거는 현장에서 받아야죠. 그 교육은 현장에서 받아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원래 이제 35분까지 현재 토론을 하는 걸로 했고요. 이번에는 실제 한 10분 정도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플로우 쪽에서 관련해서 실제 이 중소기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여기 같이 이제 패널로 오셨던 분들이 뭐 대기업에서도 근무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서 오셨던 분도 계시는데 약간씩 좀 중소기업 타겟이 아니고 대기업 타겟으로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루고 싶은 건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실제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없고 현장 소장님이나 뭐 공무나 뭐 자리에 이제 실제 뭐 품질 쪽 이쪽에서 이제 실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나는 이런 어떤 방법을 좀 쓰면은 사고가 좀 예방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현재 한 3분 정도 그렇게 질문을 받고 또는 그 본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뭐 부담 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현재 토론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현재 제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현재 가겠다 이런 어떤 취지이기 때문에요. 본인의 어떤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십니까? 아, 네, 저쪽 마이크 좀. 네, 원라인 에듀 신인식 교수입니다. 오늘 주최를 해주신 우리 기관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역시 안전인의 길을 걸은 지가 30년 됐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리얼하게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정말 소중한 말씀들을 경청하면서 느낀 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 과정이 혹시라도 녹화가 돼 있다면 국회 환노위 위원님들 전원 참석하에 브리핑 한번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에는 법적 부분이 좀 개입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런 제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중소기업 소규모 해가지고 사실 건설 현장의 사망자 중에 거의 70~80%가 이쪽에서 나고 있는 매년 통계를 볼 때 정말 가슴 찢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가능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강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교육이 중요하다는 오늘 주제 하에 교육을 하는 그 외부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좀 만들으시고 그 외부 전문가가 월 한 번 정도 또 월 한 번이 많다면 격월 한 번 정도 해서 소요되는 소비용은 국고 지원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현재는 50억 이상만 안전관리자를 이제 선임하도록 뭐 정부에서는 엄청 강화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50억 미만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안 해도 되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50억 미만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다 나니까 그런 현실 외면하지 말고 일단 집중적인 지원을 할 방안,
저의 사견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뭐 전액 지원해 주면 더욱 좋고, 또 우리 사업장 수가 원체 많으니까 뭐 절반 정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어떤 법적 틀을 조금 손을 대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서두에 국회 환노위 의원님들한테 역보고를 한번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린 거고, 오늘 정말 한 분 한 분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분들 정말 잊지 않고 저 역시 안전인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교훈적 말씀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첫 번째는 현재 세미나라든지 토론했던 나왔던 현재 그 결과들을 일단 국회에 현재 좀 브리핑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법적 제도 개선을 좀 해달라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 중소규모 현장 특성에 맞게끔 실제 현장에서 뭐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월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특히 이제 외부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국고 지원을 통해서 뭐 지원을 좀 교육을 좀 해달라. 세 번째는 이제 문제는 결국은 아까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50억 미만은 안전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실제 뭐 교육이라든지 안전관리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50억 미만까지도 안전관리자를 좀 선임을 하고 뭐 현재 자부담이 됐든 또는 국고 지원하고 자부담 뭐 50대 50이 됐든 이런 식으로 좀 선임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그 외에 다른 현재 또 질문하실 분 또는 뭐 제 끝에 쪽에 저쪽에 저 끝에 오른쪽 현재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담을 잘 들었고요. 뭐 여기 보니까 근로자분도 오시고 소장님도 오시고 그런데 다 속 있는 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어떤 분은 필요하다, 어떤 분은 필요 없다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 봅니다.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좀 하고 돼 있는데 이게 고용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해가지고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안전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품위교육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100백을 하나씩 백 있잖아요. 100백 나눠주고 근로자분들한테 그 개인 보고를 지급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다 틀리니까 쿠폰을 줘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쓰게끔 뭐 그래서 2년에 주기로 한 번은 2년 정도 하면 한 4잔씩 줘가지고 쿠폰을 줘서 개인이 개인 보고를 지급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을 할 때 조금 품질 관리도 좀 해서 특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골조공사, 콘크리트나 뭐 철근 같은 거 그 공사할 때 좀 그런 거 좀 교육을 좀 하면은 품질 관리나 안전 관리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국토부하고 고용노동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교육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규모 여기 지금 주제가 중소규모 현장인데 중소규모 현장에 교육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런 전문 기관에서 가서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내용 플러스 그다음에 기본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지금 산안법 유지의 어떤 그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벗어나서 실제 이제 그 시공상 현재 기술안전까지 같이 좀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개인 보호구도 역시 지급을 해줘서 현재 근로자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시간이 한 47분인데요. 저희 한 2분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장 권한으로 3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한 분 더 이야기하신 분 계십니까? 좌측 네, 좌측 끝에 쪽입니다. 네. 네, 오늘 설명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아까 그 소장님과 그 안전관리자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동감이 갔습니다. 저는 뭐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재 뭐 몇 번이나 개정이 됐고 전부 개정돼서 굉장히 잘
좋은 법으로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페널티도 많은 강화됐기 때문에 법적 제도는 굉장히 지금 현재 좋아지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 공사비 돈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로자분들도 이런 근로 시간을 자기들이 이제 소비해 가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것을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도 교육을 1시간, 뭐 8시간씩 저희가 시키기에도 사실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이만큼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건설 공사비 그리고 공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현장 소장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동감이 많이 갔습니다. 뭐 최저가 입찰 때문에 적은 이익 때문에 이것을 현장 소장님들도 분명히 하고 싶겠지만 실현이 안 될 거라는 거를 저도 굉장히 동감이 갔고요. 뭐 어떻게든 뭐 안전법이 강화되기보다도 뭐 이런 공사 비용, 공사 기간 같은 것들도 안전법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좀 넉넉하게 산정되고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결론은 딱 정해져 있죠. 결국은 공사비, 돈이죠. 결국은 예산, 그다음에 이제 공사 기간. 아마 이제 오늘 이렇게 패널로 참석해 주신 우리 이제 그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고 계시는 뭐 반장님 포함해서 안전과외 현장 소장님 굉장히 용기를 내셔서 참석을 해주셨고요. 실제 아마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들,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고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재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남아주시고 많은 의견 주신 현재 그 청중들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념 촬영 한번 한번 하시죠. 혹시 나와주시면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귀한 발걸음 해주신 청중 여러분과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부 나오셔서 사진 찍고 가시죠. 네.